최대 대출, 최저금리, 은행마다 한도가 좀 다른 것도 모르시죠? 상환 방식이 또 중요해요. 대출이 종합예술이에요. 다 종합적으로 들어봐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한도잖아요. 신용대출까지 다 받아야 내가 겨우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은행마다 한도가 좀 다른 것도 모르시죠? 은행마다 대출 한도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 은행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최근에 대출을 하신 분이 보금자리론으로 신청을 하면 되게 대출이 많이 나온다. 70% 나오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신 게 1층이었어요. 근데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매매가하고 KB 시세 중에 낮은 게 기준가가 돼요.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으려면 기준가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6억에 40%냐 5억에 40%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준가를 높이면 우리가 대출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1층인데 1층을 일반가로 봐주는 은행이 있어요. 우리 KB 시세가 하위 평균가, 일반 평균가, 상위 평균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1층은 대부분 어디를 보냐면 하위 평균가를 보거든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일반 평균가를 봐준다. 그러면 하위 평균가가 2억인데 일반 평균가가 3억이야. 그럼 3억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론보다는 1층을 일반 평균가로 봐주는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선입견으로 보금자리론이 제일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많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소득 규정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렵죠. 비규제는 대출 한도가 좀 편해요. 다주택자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규제 지역에서만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는 대출 한도 40%. 이게 기본이에요.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어쩔 수 없어요. 40% 한도를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서민 실소유자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집값 6억 이하, 소득 9천 이하. 예, 그러신 분들은 10% 더 해드려요. 50% 해드려요. 9억에서 15억 사이의 구간은 대출 한도가 20%. 그러고 15억이 넘는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 저 15억이 넘어서 대출이 안 되나요? 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규제가 바뀔 거라는 걸 모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이 언제냐? 2019년 12월 17일 전에 사신 분들은 그때 매매 계약까지 하신 분들은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분들은 매매 대출이 아니잖아. 매매 대출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쓰실 수 있고요. 또 그 집에 세입자가 있었어요. 그럼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출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퇴거자금은 대출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10억이 넘으면 다 안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매매 자금이 안 되시는 거고요. 전세 퇴거 자금도 되는 분들은 예전에 사신 분들은 가능하세요. 조정 지역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조정 지역 한도는 얼마겠어요? 50% 기준. 여기도 서민 실수요자 10% 업해서 60%. 9억이 넘는 집에 대해서는 30% 가능하시다. 저번에 한 분은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왜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요?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자기는 세금처럼 똑같을 줄 알았대. 아니에요. 은행도 영업을 하는 곳이에요. 왜 그게 같지 않냐면 은행마다 금리가 다 같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대출을 받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첫 대출 받을 때 어디서 받으시냐면 주거래은행. 그죠? 저도 주거래은행에 가서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만 해도 너무 순진해가지고 첫 대출 받을 때 다 순진하시잖아요. 나한테 대출을 해주다니 너무 고맙다. 뭐 금리 이런 거 나는 옆에 은행이 싼지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금리는 내가 주거래은행이 마침 그때 제일 쌌어. 그러면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은행 2.5에 나가는데 내 주거래은행 3.5야. 그리고 알아보지도 않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어떤 주식을 사면 오를까요? 내릴까요?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라고 밖에는 말씀을 못 드려요. 어느 정도까지 도와는 드리지만 내가 고정금리 했는데 금리가 떨어졌어.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고정금리를 썼다가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동금리를 선호하지만 반대로 변동금리를 썼는데 IMF 때 17%가 올랐어. 그때 금리가 17% 이랬거든요. 그런 분들은 너무 놀라셔가지고 무조건 고정금리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돼야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변동금리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첫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안정을 원하세요. 되게 안정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싶다 하셔서 그런 분들은 또 고정금리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 성향에 맞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상환 방식이 또 중요해요. 원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내 돈 빨리 갚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원금 균등 방식이 있고요. 원리금 균등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리금은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가요. 예를 들어서 60만 원에 원금하고 이자가 계속 이렇게 조금씩 계산이 돼서 내가 내는 돈은 계속 60만 원이에요. 예, 그런 게 원리금 균등이고요. 원금 균등은 원금을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낼 돈이 되게 많아요. 원금을 많이 갚는 구조. 그 대신 35년을 두고 봤을 때 이자는 원금을 많이 갚았으니까 당연히 원금 균등이 내는 이자는 좀 적어요. 이제 두 분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빨리 가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원금 균등도 많이 선택을 하세요. 3년이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 페널티가 없어져요.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거는 내가 3년은 좀 써달라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3년 정도는 그냥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점점 줄어요. 3년 동안에 슬라이딩 방식이라고 그래서 뭐 3년에 1.5면 뭐 1년 지나면 0.5씩 줄어드는 구조다 보니 내가 저금리가 된다. 내가 예를 들어 3.5에 받았는데 지금 금리가 3.0이야. 그러면 중도 상환 수수료하고 좀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남았으면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리가 너무 싸. 그럼 바꾸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그때 가서 한 번쯤 비교를 해보시고 받은 대출이 너무 싸. 그럼 너무 잘 받았다 하고 좋아하면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대출 신청은 언제 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집을 사자마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매 잔금 한 3개월 남았는데 뭐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2달 전쯤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3개월 전에 계약서 쓰자마자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컨택해서 알아보시는 건 나쁘지 않으세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요. 만기가 35년이에요. 되게 길죠. 그래서 처음에 선택할 때 조금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마다 다 다르다. 금리도 다르고 한도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을 처음에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